자, 기준점 측량, 골조 측량 두 번째. 측량의 두 번째인 삼각 측량을 할게요. 기준점, 골조 측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뼈대를 먼저 잡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뼈대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겉에 골격 뼈대가 정확해야 안에 세부적으로 측량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준점 측량, 골조 측량들은 기본적으로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럼 삼각 측량이 뭔지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삼각 측량은 삼각형 모양대로 측량을 하는 건데 먼저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에 A, B, C, D, E 이러한 기준이 되는 점들 있죠. 기준이 되는 점들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뭐하고 뭐를 측정하냐면 여기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삼각형의 기선과 각을 측정한다. 기선과 각. 기선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 그래서 얘는 기준이 되는 시작하는 선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직접 길이를 측정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의 길이는 기선 하나랑 그리고 나머지는 각들을 측정해가지고 무슨 이론에 의해서 위치를 계산하냐면 여기 삼각법의 이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삼각법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이론에 근거해서 기준점들의 수평 위치를 결정한다. 이런 키워드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다시 얘기를 해주면 자, 밑에 그림을 보니까 기준점이 총 지금 몇 개 있어요? A, B, C, D, E. 이 기준점들을 연결해서 기선과 각을 측정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기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기준선이라고 했죠. 기준이 되는 선. 그래서 보통 한 개를 측정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A하고 C를 시작선으로 봐서 이 B가 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길이를 직접 측정을 하고 나머지 각각 각들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나머지 이 변의 길이들도 알아야겠죠. 근데 이 변의 길이들을 다 측정을 하면은 정확하게 측정하면 좋겠지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선 이 B하고 나머지 각들만 측정을 하고 이 변의 길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기선과 각들만 측정을 하고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들은 어떻게 한다?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삼각법,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 측량의 정의는 기준점을 서로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삼각형의 뭐랑 뭐를 측정한다? 기선과 각을 측정하고 측정한 걸 가지고 삼각법의 이론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점들의 수평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평 위치라는 거는 x, y 수평 위치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없냐면 높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 방법이다. 자, 여기에다 또 밑줄 치겠습니다. 기준점 측량, 골조 측량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트래버스, 삼각,
수준, GNSS 이렇게 있는데 이 4개 중에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측량은 삼각 측량이다. 기준점 측량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측량이다. 자, 그러면 쭉 읽어보면 삼각 측량은 거리를 예전에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겠지.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과거에는 삼각 측량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지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지만, 현재에는 GPS 측량이나 토탈 스테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면 더 정확한 방법을 측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각 측량은 기준점 측량 가운데 정확하긴 하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에는 GPS나 토탈 스테이션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삼각 측량을 통해서 길이를 계산할 때, 길이를 알아내고자 할 때, 이 길이들을 알아내고자 할 때 직접 측정한다, 측정하지 않는다? 모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모두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각, 각이랑 기선의 길이만 측정을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계산해서 미지의 변, 알고자 하는 길이를 모르는 변의 길이를 계산해 나가는 게 바로 삼각 측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모두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사인 법칙은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여기 A점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게 스몰 a라고 표현을 하고, B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그리고 C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것들끼리 보는 거예요. 사인, 여기 A의 각도 알파 분의 변의 길이 마주보는 거 A는 뭐랑 같냐면 B의 각도 사인 베타, 그리고 변의 길이 B. 또 뭐랑 같아? C점도 있죠. C의 각도, 얘를 감마라고 읽어요. R이 아니라 사인 감마 분의 C를 마주보는 변의 길이 C,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를 측정한다고 했지? 변의 길이 중에 딱 하나는 꼭 측정을 해야 돼. 뭐? 그쵸? 기선. 얘를 측정을 해. 기선을 측정해서 B를 알아냈어. 그리고 나머지 각도 알파, 감마, 베타를 알아냈죠. 그러면 얘를 알고 각도 알파, 베타, 감마 아니까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러면 나머지 A랑 C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걸 가지고 구하면 A는 사인 베타 분의 B 곱하기 얘를 옆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식이 이렇게 A는 B는 C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인 법칙 이걸 하나를 알면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자, 너무 많으니까 좀 적은 거부터 풀어볼까요? 기능사 문제라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푸는 방법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삼각형에서 A, B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각 A가 61도 25분 30초, 각 B가 59도 38분 26초, 그리고 마지막 C가 58도
20분 04초 이렇게 주어졌네요. 각도를 3개 구했고 BC의 거리가 287.58m래. 그때 우리는 여기 BA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삼각형에서 각과 거리가 주어졌을 때 또 다른 거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법칙을 쓰면 돼.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될까? 사인 A는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뭐예요? 287.58m는 사인 B분의 이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C죠. 그리고 사인 C분의 C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B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어? AB의 거리를 알고 싶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쓰면 돼. 그럼 얘네 둘이 갖고 와서 써보니까 A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AB는 사인 A분의 287.58m 곱하기 사인 C다. 왜냐하면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각도 A 알고 각도 C 아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인 C는 58도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기출에 나왔던 적이 없었고 나올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사인은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나올 수도 있고 원리를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한번 꼭 봐두시고요. 그래서 삼각법을 적용해서 변의 길이를 계산한다. 계산하는 거예요. 모두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측량의 원리, 정의를 알아봤고 두 번째는 삼각측량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삼각측량의 종류인데, 자, 삼각측량의 종류는 뭐로 구분하시면 되냐면 생긴 모양으로 구분을 하면 돼요. 크게 3가지 있어요. 단열, 사변형, 유심.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단열이라는 거는 오른쪽 그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삼각형들이 이렇게 기준점들을 연결한 삼각형들이 옆으로 쭉 한 줄을 만들고 있죠. 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열은 열인데 하나의 열, 단일, 한 개, 단일의 열이라고 해서 단열이라고 하고 그 밑에 약간 비슷한데 삼각형 2개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겹쳤죠. 이렇게 겹친 거. 이렇게 2개를 겹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 얘네는 사각형, 사변형이 만들어졌죠. 그 사변형 모양을 이렇게 옆으로 길게 붙인 걸 사변형 삼각망이라고 하고, 세 번째 유심 삼각망은 똑같이 삼각형들을 이어 붙여서 망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삼각망이라는 거는 삼각형들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그물망처럼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유심 삼각망은 이렇게 여러 개의 삼각형을 이어 붙여서 망을 만들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세모를 뭐라고 했냐면 가운데 기준점이 있어요. 이 면적의 가운데에 기준점, 중심이 있다. 중심이 있을 유자에서 유심 삼각망이다. 여기 다른 거 단열이랑 사변형 보면 여러분 사변형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이거 중심, 기준점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중심, 기준점이 되려면 이런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준점이 아니고 사실 그리고 또 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네가 이렇게 만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옆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밑에 줄이 하나 있고 이 줄을 만나지 않고 위로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중간에 뚝 끊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점이 아니고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 중심이 있는 거는 유심이다. 자, 그림하고 함께 이해를 해보고 그럼 종류의 특징을 보면 단열 삼각망부터 보겠습니다. 단열 삼각망은 옆으로 이렇게 쭉 한 줄로 가는 거다 보니까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적어요. 이런 측점, 관측해야 되는 점의 개수가 가장 적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겠지. 측정해야 되는 개수가 그래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경제적이지만 측정 수가 적다는 거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식 수가 적단 얘기야. 그리고 관측하는 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관측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확도,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돈은 적게 들지만 간단한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밀도가 낮아. 이러한 단일 삼각망은 언제 쓰이냐? 모양을 보니까 옆으로 쭉 늘어져 있죠. 얘가 뭐랑 비슷해? 약간 철도 이렇게 위에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도로나 하천도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가죠. 또 추가로 적어둘게요. 도로를 다른 말로 노선이라고도 하고 또 선생님 방금 말한 거 터널 철도가 아니라 터널이에요. 이처럼 옆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거 대신에 거리가 긴 대신에 폭이 어떻다? 이 폭이 좁은 것. 이때 측량하는 삼각망이 단열 삼각망입니다. 모양으로 보고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변형은 보면 단열이 측점 수가 적었어. 근데 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집니다. 측점의 개수가 더 많아져서 삼각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계산하고 수정해야 될 때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계산한 만큼 조건식의 수가 얘랑 반대로 단열은 아까 조건식이 적은데 얘는 조건식이 많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도, 정확도가 높아진다. 자,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얘네 둘이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어때? 이렇게 폭이 좁고 길어. 폭이 좁고 거리가 길어. 대신에 얘는 비교적 정밀도가 낮고 얘는 비교적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변형은 언제 사용하냐?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길고 좁은 지역 또는 중요한 거. 얘 체크할게. 기선 삼각망. 자, 아까 하나 돌아가서 삼각 측량에서는 변의 길이를 모두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 측정한다 했죠. 어디? 여기 기선. 근데 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준선이라고 했죠. 그럼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정확도가 높아야 되는데 단일 삼각망 측량 방법은 정밀도가 낮죠. 그럼 이걸로 하면은 기선이 정확하지 않겠지. 그래서 기선을 측량할 때는 정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뭘 사용하냐면 정밀도가 가장 높은 사변형 삼각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심 삼각망은 말 그대로 가운데 중심이 있는 거, 중심이 되는 점이 있는 삼각망을 유심 삼각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점,
이 중심점들을 주변으로 삼각형이 배치된다. 중심점 주변으로 삼각형이 배치됐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딱 봐도 크기를 얘가 작게 그린 거지, 얘네를 하나하나 보면 이 단열이랑 사변형보다 얘가 면적이 어떠냐면 더 넓어져요. 삼각형의 수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언제 측량을 하냐면 면적 넓은 지역을 측량할 때 적합하다. 그리고 정밀도는 단열하고 사변형의 중간.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확도는 사변형이 가장 정확도가 높고 단열하고 사변형 중간이 유심이라 했죠. 그래서 유심. 그 다음 단열이 가장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사유단. 이 순서를 물어보기보다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게 사변형.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각각 삼각망 측량이 사용되는 어디서 쓰이는지 이런 거 꼭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